이동의 뉴스경면 승부 4부 청래당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여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은 어떻습니까? 보통 연설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명연설 그러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망연설이었다. 예, 정말 제가 이게 2% 나오면 별로 자료를 안 갖고 오긴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제가 다 분석을 네. 해봤어요. 예. 분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곳곳에 느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을 하면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할 때만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좀 금도라는 게 있는데 예. 금을 좀 이게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북한 수석 부대변인 있잖아요. 수석 대변인. 예. 그것도 원고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반발할 거는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게 항의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이거 외신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항의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뭐 외신이 어땠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 그대로만 본다면 본인 생각인 거죠. 나중에 이제 변명적으로 회피형으로 외신 보도 뭐 운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 민주당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태극기 세력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조금 올랐고 네. 자신감을 가지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뭐 지지율 1위라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에는 황교안 혼자고 그리고 민주당 쪽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분산돼서 황교안 1등 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효과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저는 대표가 됐다고도 보고 황교안 말고 지금 다른 뭐 주자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전당대회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연설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만족해한 모습이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기립박수 보내고 그랬다면 환호했단 말이죠. 저는 연설 내용도 문제가 많았지만 예. 그 본회의장 로텐동을 걸어나면서 뭐 양손을 치켜들면서 예. 파이팅. 예. 본인이 무슨 축구에서 뭐 골 넣은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나온 모습이 저는 제일 보기 안 좋았어요. 어떤 오히려 점에서? 예. 그냥 담담하게 걸어 나오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도 뭐 일어서느냐 안 서느냐 박수를 몇 번 쳤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박수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문희상 의장한테도 뭐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독불장군 아나무인 오만 독선 이런 이미지를 더 갖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오히려 높여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20분간 연설이 지연되고 뭐 항의를 거칠게 해서 오늘 도와 많은 언론들이 뭐 양비론 얘기하더라고요. 나경원도 문제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대응도 예. 과한 거 아니냐. 예. 그냥 언론의 가장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문을 분석해서 해주는 방송은 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가 했습니다. 했어요. 네, 팩트 체크. 누가 했습니까? 우리 저 팩트 체커 우리 김준일 대표하고 한결의 김한 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이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무너지는 헌법 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건 언론에서 지적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연설 초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지난 70여 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 홀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예. 법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9월 1일 날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 관보를 내는데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100주년이죠.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보는데 대한민국 70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예. 제목은 헌법 가치를 세우겠다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그거는 못 짚었네요. 못 짚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짚는다면 뭐냐면 헌법 119조 1항만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의 뭐 가치와 자유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헌법 119조 2항은 뭐라고 썼냐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가 시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119조 2항 어떤 공익을 위해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다 좌파 정권으로 모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헌법 119조 2항을 또 부정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뭐 언론에 양비론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히 민주당도 오버했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국 주도권을 여기서 뺏기면 안 된다. 뭐 보궐도 있고 네네. 총선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극하게 양 대결이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응에 대해서 뭐 잘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좀 과했다는 주장도 예. 있을 수는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컴팩트하게 딱 하고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어 둘이 싸운다. 그러면 둘이 누가 힘으로 완력으로 이겼냐가 국회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그렇겠죠. 예. 이런 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지루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은 중립을 잘 지켰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석에서 문희상 의장이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하면 막 박수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박수칠 일이냐고. 그러니까 예. 또 막 또 뚱하고 있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어쨌든 연설을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스피커라는 얘기를 듣고도 참았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좀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국회의장은 뭐 비교적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는다는 것은 중립적으로 봤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처벌 가능성은 0%입니다. 네, 그냥 하는 정치적인 행위. 예. 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윤리위원회 지금 이게 좀 국회 생긴 일에 이런 일이 있었나 정도로 양쪽 지도부를 다 지금 윤리위 제소했잖아요. 예. 뭐 그냥 끝나겠죠. 예. 다른 얘기 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금까지 계속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만 하겠다. 그건 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상 국가로 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 그 고리를 끊어낸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을 우상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수령을 너무 신비화하면 예. 왜곡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즉 그런 부분은 역시 좀 스위스 유학 그 출신답게 좀 이렇게 글로벌 에티켓이랄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정세현 전 장관님의 표현으로 하면 한 사람이 10살 때 하는 짓을 30대에서도 하냐. 그렇지 않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이 다 바뀌고 태도도 다 바뀌는 거다. 북한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과 이용호, 김성남, 최선희 미국 협상 라인이 다 대의원의 이름을 올렸네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뭐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는 뭐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겠죠. 영향력 예. 끼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별로 중요한 그것도 것 별 같지는 중요한 건 않아요. 아니다. 네. 네. 예. 그래도 뭐 힘을 좀 실어준다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영향가가 있는 거는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아니 그리고 뭐 투표하면
99.9%가 투표를 하고 100% 찬성이 나오는데 무슨 예. 의미가 있겠어요? 예. 예, 중요한 문제 지금부터 해봅시다. 동창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오늘 국방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뭐 재조립한다거나 다시 만든다거나 증거가 없다. 예. 그리고 다시 이걸 가지고 무슨 위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 시각은 과장됐다라고 이제 국방부에서 오늘 정확하게 발표했는데 저도 이제 두 가지 가설인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옛날 방식으로 회담이 깨졌으면 좀 강대강으로 가보자. 그래서 한번 대화를 다시 한번 대화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폼나게 해체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냐. 이런 건데 지금 며칠 동안 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북한이 관성대로 또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전문가들의 우려는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사실이라면 실망이다 했다가 나중에 그냥 실망이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편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위성으로 다 들여다보는 걸 알 텐데 네. 그럼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론해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예. 북한 우리도 밟으면 꿈틀 할 수 있다 예.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미국도 지금 뭐냐면 이제 점진적 단계적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원샷으로 하자 뭐 일괄타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나오잖아요. 네. 존 볼턴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비건까지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한 줄로 좀 쓴 것 같아요. 트럼프까지. 그래서 북한을 좀 더 압박하고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좀 끌어내자 이런 것 같고 북한은 우리가 순순히 그냥 끌려가지는 않는다. 이걸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 동창리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도 무게를 두고 있어요. 결국은 협상용이다. 네. 그런데 자꾸 정세훈 장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약자 아니냐. 그러면 억울하더라도 좀 더 당신들이 양보할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국방부 발표를 보면 북한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전에도 정비를 했다.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가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좀. 그래서 좀 안 좋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목소리는 당연히 또 있을 네네. 네. 있으니까요. 그 뭐 위성으로 쏘아 올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위성 쏘는 거나 결국은 ICBM이나 그 기술이 그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위성 쏘는 걸로 무마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같은 도발이다. 이제 이렇게 미국이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협상 국면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럴 때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 예측이 많았는데 지금 네. 약간 비관적이네요. 아니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긴 열리는데 예. 그때까지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할 때도 그 직전에 제일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 휴전협정 하기 전에. 예. 그런 것처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그리고 서로 지금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뭐 키리졸브라든가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런 것을 축소 내지 거의 뭐 사실상 없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하는 이제 미 행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도 나도 사인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책임을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5대5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가지고 또 재선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파토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까 비건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미국 정치인들 또 미 정부 다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좀 강하게 또 발언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몇 달 전에 한 얘기는 또 다르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뭐 본인으로서도 빈손
회담 아니었어요. 본인도 성과를 못 갖고 간 거잖아요. 김정은만 성과가 없이 간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통령을 좀 옹호하고 엄호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참모로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지난 1월 30일 스탠포드 대학 연설과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또 남북이 또 대화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 남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잖아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잘 나갈 때는 문재인 대통령 한 발 뒤에서 좀 있으면서 박수 쳐주는 게 좀 필요한데 북미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면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좀 견인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것도 한미 공조 속에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화상, 예, 뭐 예. 상봉에 필요한 자재, 반입 이런 것은 또 예외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남북 이산가족 상봉 예외 조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이 개성공단 시설 점검차 방북하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미국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오늘 뭐 뉴스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북 제재 뭐 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탔던 차량 있잖아요. 그 벤츠 차량인가? 그것이 연식이 언제 거냐. 이걸 또 문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이전 거냐 이후 거냐 이렇게 예.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예. 우리한테도 그렇고 북한한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양동 작전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압박도 하고 또 때는 유화 조치도 하고. 원래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미국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몇 년도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일부러 이제 알아보는 척하고 막 언론에 흘리고. 그래서.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못 믿기 때문에 협상하는 거다. 그리고 신뢰는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결과물이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협상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기싸움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후보자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청문회가 열릴 텐데 네. 보수 야당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집중 공격이 예상됩니다. 김현철, 박영선 아마 어떻게든지 하여튼 낙마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예. 근데 이제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뭐 지금 뭐 어쨌든 뭐 신상털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근데 뭐 예상됐던 얘기죠. 한미 동맹에 부적절한 메시지를 준다 이런 이야기도 야당에서 나왔던데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연설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본인이 무슨 7자 회담을 하자. 그리고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예, 뭐 그런 이렇게 게 하는데 있었죠. 예. 그럼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하시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협조하고 싶으면 본인 당에서 막 대북 특사 뭐 파견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김현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도덕적 문제나 네. 자질 문제나 다만 지금 과거에 본인이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그 발언들이 지금 조금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도 해병대 찾았을 때 군복 입고 쇼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건 오히려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야당 입장에서는.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 비판했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발언 말고도 조금 많은데 저는 뭐 저도 직업이 시사평론가다 보니까 독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청문회장에서 분명히 이 발언 가지고 이제 좀 이슈를 문제는 잡으려고 삼겠죠. 예. 문제는 삼겠는데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와 또 이전에 옛날에 학자로서 뭐 교수로서 했던 발언과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이 무슨 대단히 큰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있을 때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야당에서 가장 세게 했던 사람이 박영선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공수가 뒤바뀌었으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실말로 이제 본때를 보여주고 싶겠죠. 예. 그리고 어쨌든 되더라도 길을 팍 죽이고 싶겠고. 예. 그래서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현역 불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박영선 의원 부분은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예외로 두고 싶지 않을까. 본인들은 많이 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청문회 하면서 낙마도 많이 시켰고. 예. 그래도 원내대표 하면서는 뭐 대화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당하고 당시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 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막 무모하게 나오지도 않죠. 근데 그 안면 몰수하는 거죠. 우상호 의원은 왜 갑자기 당에 남기로 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네.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이해찬 대표가 총선 때문에 당에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상호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 뭐 총선 1년 많이 남아가지고 예. 우상호 의원은 뭐 어쨌든 당에서 대변인도 가장 오래 했고 그리고 뭐 총선 전략도 많이 짰고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할 일은 뭐 많이 있죠. 근데 지금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역할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찬 대표도 그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갖고 벌써 총선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보궐선거 끝이 나면. 이제 보궐선거가 저희로서는 참 만만치 않아요. 예. 또 통영 고성 또 창원 성산 예. 했는데 저희로서는 좀 약세 중에 좀 최약세 지역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결과가 좀 안 좋으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창원 선수는 또 단일화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